Let me ask you a question. You never really remember the beginning of a dream, do you? You always wind up right in the middle of what's going on. I guess, yeah. So how did we end up here? Well, we just came from the, About it, Ariadne. How did you get here? 2010년 7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은 현실과 꿈의 경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 등장인물들이 타인의 꿈속에 침투하여 그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이 영화의 핵심인데 세 가지 기술이 사용된다. 1번 꿈 공유, 여러 사람이 하나의 꿈을 공유한다. 2번 익스트랙션,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그의 무의식에서 극비 정보를 훔친다. 3번 인셉션, 타인의 무의식에 의도적으로 새 아이디어를 심는다. 타인으로 하여금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하므로 고도의 설계가 요구된다. 무의식에 침투하여 당사자만 알고 있는 정보나 비밀을 훔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타인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심어서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생각의 인셉션, 즉 생각의 시작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인셉션은 공식적으로 SF 영화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근거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시청자는 현실성을 느끼지 못하고 영화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곱씹지 않았다. 문제는 영화에서 연출한 익스트랙션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이모니데스 꿈 실험실, 이곳은 마이모니데스 의료기관 소속 기관으로서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운영되었다. 마이모니데스 꿈 실험실은 꿈, 텔레파시 같은 현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부서였다. 영화 인셉션 속 익스트랙션은 마이모니데스 꿈 실험실이 무려 1964년부터 실험해온 기술이었다. 실험 과정은 간단했으나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A, B 두 사람이 있다. 그들은 각각 멀리 떨어진 방에 배치된다. A는 수면을 취한다. 하지만 이때 꿈을 꿔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B는 무작위로 그림 한 장을 고르는데 실험이 끝날 때까지 해당 그림을 보는 것에 집중한다. A는 잠에서 깨는 즉시 꿈 내용을 기록한다. A가 기록한 꿈 내용이 B가 본 이미지와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결과는 어땠을까? 충격적이게도 A의 기록과 B의 이미지가 일치했다. 영화 인셉션처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훔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걸까? 이 영상은 영화 속 익스트랙션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그 전에 CIA가 개발한 원격 투시를 알아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인한 냉전기가 시작됐다. 당시 소련은 인간의 초능력 개발에 몰두했고 그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CIA는 극비 연구를 추진했는데 그것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다. 원격 투시는 육안으론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체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이다. 예를 들면 아주 멀리 있는 물체를 마음으로 보아 묘사하는 것은 물론 물체 뒷면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CIA는 실제로 원격 투시 개발에 성공했고 그 중심에는 잉고 스완이란 남자가 있었다. 잉고 스완, 스타게이트 연구의 주요 인물이었다. 초기 연구의 목적은 멀리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자신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본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 말이다. 원격 투시는 불가능할 거라는 지배적인 예상과 달리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CIA 측에서 원격 투시는 과학적인 입증이 어렵고 실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1995년에 스타게이트를 해체시키고 해당 문서를 공개한 채 연구를 중단한 것이다. 그렇게 스타게이트는 조용히 잊혀져 가는 듯 했는데 이때 마이클 퍼싱어라는 남자가 등장해 다시 한번 세상을 경악시켰다. 퍼싱어 박사는 원격 투시 기술을 완성한 저명한 신경과학자다. 그는 스타게이트 해체 이후 스완과 협력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원격 투시 실험을 로렌션 대학교에서 독립적으로 이어갔다. 퍼싱어 박사는 CIA 문서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마이모니데스 꿈 실험실과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다. 한 방에는 스완을, 다른 멀리 있는 방에는 피험자 B를 둔 것이다. B가 자신이 무작위로 뽑은 사진을 보고 있을 때 그가 보고 있는 사진을 그리는 것이 스완의 임무였다. 얼마 후 퍼싱어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스완이 B가 보고 있는 사진을 정확히 그려낸 것이다. CIA 문서가 사실이었던 것이다. 스완의 원격 투시는 항상 성공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퍼싱어 박사는 반복 조사 끝에 스완의 원격 투시 성공에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것은 스완과 피험자들 간의 모종의 이유로 동일한 자기장이 생성되어 서로의 뇌파에 영향을 미치면 원격 투시의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특정한 자기장을 인위적으로 뇌에 가하여 피험자들을 동일한 자기장으로 연결하면 원격 투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퍼싱어 박사는 이것의 답을 찾기 위해 옥토퍼스라는 장치를 개발했다. 옥토퍼스는 두 사람을 연결하여 특정한 자기장을 서로의 뇌에 가하는 장치인데 이때 인위적으로 자기장이 가해진 두 사람의 뇌파는 비슷해진다. 퍼싱어 박사는 이처럼 뇌파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두 사람이 원격으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는 가설을 제시했는데 그의 말이 옳았다. 그는 두 번째 실험을 실행했다. 이번에는 스완 없이 일반인 A, B 두 명을 데리고 실험했다. 각 피험자들은 옥토퍼스를 머리에 쓴 채 서로 멀리 떨어진 방에 배치됐다. A의 임무는 다른 방에 있는 B가 보고 있는 사진을 퍼싱어 박사에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때 B가 보고 있던 사진은 서드베리에 있는 어느 달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완벽하진 않았으나 A는 사진의 주요 특징들을 설명하는 것은 성공했다. 긴 수직선, 웜홀, 지나가는 무언가, 이렇게 짧은 단어와 문장들로 말이다. 두 사람의 뇌가 동일한 자기장으로 연결되면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퍼싱어 박사의 가설이 입증된 것이다. 퍼싱어 박사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지식은 궁극의 권력이다. 국민의 절반이 문맹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 국가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국민의 계몽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혁명에도 결국엔 소수의 권력자가 정보를 다시 독점한다. 부의 축적도 독점된 정보에서 비롯된다. 서로 간 정보 격차가 없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부자가 있을 수 있을까?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권력은 정보의 은폐 정도에 비례한다.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안다면 그들의 권력이 유지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알길 진심으로 바랄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퍼싱어 박사의 의미심장한 말은 스타게이트 해체 사건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는 익스트랙션, 원격 투시 같은 독심술은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잠재력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CIA가 발표한 스타게이트의 공식적인 해체 사유는 과학성과 실용성의 부족이었다. 퍼싱어의 말대로 그것은 원격 투시에 대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던 것은 아닐까? 영화 인셉션처럼 다른 사람의 꿈이나 무의식에 들어가 정보를 훔쳐오는 일이 사실은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